특히 자동차 밑에서 나는 소음들은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내 차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바퀴가 빠지는 건 아닐까? 차가 갑자기 확 주저앉는 건 아닐까? 자동차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차종은 SM5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팔리기도 하고 좋은 차였는데 요즘엔 좀 보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차종에서 소모품식으로 교환하는 그런 부품들을 오늘 교환을 해볼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도 현상.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핸들이 더더더더더 떠는 그런 증상. 그리고 옆에 벽이 있는 곳을 아주 천천히 주행할 때 뭔가 슥슥슥슥슥 하는 그런 소음들이 벽을 치고 내 귀로 때려 박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핸들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완전히 꺾었을 때 떡떡떡떡떡떡떡 하는 그런 또 소음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소음 같은 경우는 이 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차에서 차량이 노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오늘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함께 하시죠. 일단 첫 번째 슥슥슥슥 소음이 난 부분은 바로 뒤쪽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에서 소음이 난 겁니다. 디스크의 마모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대략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소음이 뒤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를 뒤쪽은 교환을 할 거예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이런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캘리퍼를 또 분리를 해야 됩니다. 캘리퍼에는 상하로 고정 볼트가 체결되어 있어요. 요즘은 셀프 정비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캘리퍼가 분리가 됩니다. 캘리퍼를 분리했다면 이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 있는 이 캐리어도 분리를 해야 돼요. 캐리어도 고정해주고 있는 또 볼트가 있겠죠. 고정 볼트는 두 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장착된 것들이 바로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을 하고요. 오래된 차량일수록 브레이크 디스크가 쩔어서 안 빠집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상태가 무척 안 좋네요. 두께도 좀 얇아졌고 디스크의 편마모도 발생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해졌고 턱도 많이 졌네요. 브레이크 패드가 이만큼만 닿아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새로운 디스크를 장착을 하기 전에 디스크가 맞닿는 이 면을 좀 세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식이 됐네요. 이 차량을 오래 타실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업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는 게 좋겠죠. 슈라인 쪽도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 파츠 클리너를 사용해서 조금 세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브레이크 디스크를 자동차 제작사 제품이 아닌 OEM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성능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또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죠. 고객님께서 자동차의 제작사의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장착하기를 원하셨어요. 부품 비용을 상당히 저렴하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장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저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증도 안 되어 있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디스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또 교환을 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패드도 자동차 제작사 제품이 아닌 일반 사제품을 장착을 할 거예요. 소리가 이 부분에서 좀 심하게 났었을 것 같아요. 캘리퍼도 그냥 장착할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캘리퍼도 좀 세척을 해오겠습니다. 이 안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사제품들도 아주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사제품을 사용할지 아니면 자동차 제작사의 제품을 사용할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퍼에 피스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다시 안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밀려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온 힘을 다해가면서 빡빡하다면 이 캘리퍼도 고착됐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피스톤을 밀지 않으면 캘리퍼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었다면 더 이상 뒤쪽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쪽을 해볼 건데요. 뒤쪽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는 소음을 유발했다면 앞쪽 브레이크 디스크는 저도 현상, 떨림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작업 방식은 동일하고 브레이크 디스크와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차량은 이 부분 말고도 핸들을 돌렸을 때 뚝뚝뚝뚝 그런 소음의 원인인 부품도 또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도 요 근래 나온 차량들은 그런 소음이 덜한 편인데 예전 차량들일수록 이 부품이 파손이 잘 됐었어요. 일단은 브레이크 디스크부터 빼보겠습니다. 앞쪽 패드는 정말 알뜰하게 타셨네요.
브레이크 디스크도 동일 차종과 비교했을 때 많이 좀 얇아졌고 디스크의 면도 울퉁불퉁합니다. 저도 현상이 확실하게 이 친구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뒤쪽이 많이 울퉁불퉁하네요. 신품을 장착하기 전에 캐슬너트를 분리하겠습니다. 등속 조인터라고도 하고요, 또 CV 조인터라고도 하고 드라이브 샤프트라고도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품의 문제입니다. 일단 빠르게 빼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문제입니다. 이 샤프트가 터져버렸어요. 터져서 안에 있는 그리스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그 소음의 유발자예요. 대부분 앞쪽이 더 잘 터지는 편이고요, 차종에 따라 또 다르지만 뒤쪽이 먼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샤프트는 재제조품을 사용할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재조립된 재제조품입니다. 이런 샤프트의 경우 재제조품이 훨씬 더 저렴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 제약사 제품이 조금 더 내구성은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제조품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요. 이런 샤프트가 불량한 경우 부트만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제조제품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제품도 상당히 저렴해요.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리스가 다 튀어서 아주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이거는 작업 후에 깨끗하게 닦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브레이크 소음과 또 브레이크 떨림 현상, 핸들을 완전히 돌리고 회전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작업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디스크 앞쪽과 뒤쪽,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를 앞쪽과 뒤쪽, CV 조인트는 동속 쪽에 문제가 있었고요, 고객님께서는 운전석 쪽도 교환을 원하셔서 같이 함께 교환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온갖 소음들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자동차 밑에서 나는 소음들은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내 차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바퀴가 빠지는 건 아닐까? 차가 갑자기 확 주저앉는 건 아닐까?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잘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음이 발생한다면 그 소음의 원인을 또 찾아보는 방법도 좋겠죠. 물론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재 제품 또는 OEM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금액적인 부분이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대신 그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쪽은 나와 타인의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바로바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이렇게 소소한 작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동차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세상을 통해서 자동차를 알아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 정비업체에 방문했는데 이 부품이 망가졌어요 말했을 때 그 부품이 뭔지 모르면은 난감하잖아요.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장나는 부분들도 대부분 비슷비슷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세상에서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가장 좋은 차예요.